영주시가 추진 중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공익성 심의가 끝났습니다. 6월로 예정된 산업단지 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산단 조성이 시작됩니다. 6월 1일 0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구시가 서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공동출자 법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화군이 취약계층과 장기실직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주시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의 마지막 관문 중 하나인 공익성 심의가 완료되면서 최종 승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는데요. 6월에 예정된 산업단지 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가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베어링 산업.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핵심 요인은 바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여부입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5일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영주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국가 산단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대부분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6월에 예정된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 등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계획 심의입니다. 영주시는 지금까지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행정안전부의 재해영향평가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을 무사히 마친 만큼 나머지 절차도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7월 중에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영주시가 보유한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 저렴한 분양가를 경쟁력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영주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이 올해 최종 승인을 마치고 오는 2027년에 완공되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4,7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같은 해 개통 예정인 KTX 중앙선 복선 전철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연내에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인데요.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8개 시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동 성명문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정체성 그리고 균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지방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5년 시작돼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6월 1일 0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31일자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나 약국의 책임하에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감염병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대구시가 31일 서울에서 주요 공공기관과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20여 개 금융기관, 주요 건설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신공항 사업 계획와 추진 절차 등을 소개했습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공공주도 방식의 공동출자법인을 사업 대행자로 선정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취약계층과 장기실직자, 청년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참여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25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1명 등 총 36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봉화군민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5월 대구 경북에서 보도된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홍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구의 키워드 농수산물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의 달성군 이전이 확정되면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북구청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주변 지역 개발 기본구삭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고 후적지 일대를 대규모 쇼핑몰과 상업시설, 복합 공공청사, 호텔,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들어설 수변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전현직 시 구의원 사이에서는 계획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대형 쇼핑몰이 입점했을 때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키워드는 관광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경북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경북을 다녀갔는데요. 경상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럭키세븐 경북여행 백선, 경북 나들이 출석 체크 이벤트를 실시해 상품권과 숙박권을 제공합니다. 또 이색 관광 상품으로 일쉼동체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논밭이 보이는 공간,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돼 있고 이용 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동남부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주가 눈에 띄는데요. 연관 검색어 천마총입니다. 올해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특별전 천마 다시 만나다를 5월 초에 시작하며 천마총에서 발굴된 유물인 천마그림 말달의 천마도를 관람객에게 공개했습니다. 2014년 전시 이후 9년 만입니다. 천마총을 품은 대릉원에서도 6월 4일까지 행사가 이어집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미디어 파사드 쇼와 그림자 연극을 진행하고 행사 동안 천마총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이슈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금 정책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 장기간 빛을 볼 수 있을까요?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셋째, 넷째 쌍둥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괴산군 셋째야 이상 출산 장려금이 지난해까지 2천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충북도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과 정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2003년 출생아부터 1,000만 원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파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 아이들을 낳고 이제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지원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충북 인구는 163만 6천 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저출생이 극심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수천만 원대 출산 장려금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금보단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정말 아팠을 때 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지만은 이 아이를 잠시나마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정말 이제 더 안심을 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육 정책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그 육아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인구 소멸 위기의 직접 해법인 출산 장려. 현금성 출혈 경쟁에 앞서 저출생 요인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경북 상주와 문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미자 국회의원이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을 맞아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 입법의원상을 받았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으로 우수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에 뽑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소수서원과 선비촌의 관람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두 곳의 입장 시각은 오전 9시로 1시간 당겨지고 관람 종료 시각은 저녁 7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영주시는 낮이 길어져 사람들의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6월부터 8월까지 관람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콘센트에 연결해 전력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정 시간 전력 사용량 등의 변화가 없으면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위험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동구청은 동구민간사회안정만연합회가 기탁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 110대를 관내 고위험 중장년 1인 가구에 설치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31일 월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6월 21일까지 대구 학생 토론 캠프를 개최합니다. 학생 토론 캠프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급별 수준과 흥미를 반영해 초등학생은 독서와 놀이, 토론을 접목한 놀이 토론으로 중고등학생은 독서와 인문학, 토론을 접목한 인문학 독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는 모두 3차례, 중등학교는 2차례 토론 캠프를 개최하며 학생과 교사 등 모두 54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